반갑습니다. 영원살입니다. 벌써 UI가 5 부째네요. 5 부째인데 할 일이 많아서 아직 오버하고 디알로그 차트 요거까지 하면 뭐 꽤 걸리겠네요. 한 6 부 내지 한 육 최소 7 부에 7 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UI가. 해 봅시다. 이제 5 부째입니다. 5 부째고 자, 이번에는 오더 탭 주문 관리용 탭 요거예요, 요거. 더 많죠. 그죠? 더 많아요. 근데 뭐 이제 클릭해서 실행되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설정들이라. 그죠? 중복해서 이렇게 로딩 하나 해 볼게요. 이렇게 중복해서 설정되는 거 요거 하나씩만 뭐 요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중복이 안 되는 게 뭐 요런 거 요거 다 중복이에요. 그죠? 중복 안 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 이거 이거는 중복할 수 있네요. 요거는 빼고 요런 것들이 있어요. 고런 것들 아마 액티베이트라든지 뭐 클릭이라든지 뭐 요런 거 액티베이트는 없겠네요 거의. 클릭만 있겠네요. 그죠?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룹이 4 개가 있어요. 그죠? 주식 매수, 주식 매도, 주식이랑 해선 매수, 그리고 해선 매도, 코인 쪽 매수, 코인 쪽 매도 요렇게 그룹박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주문 유형 선택하는 거 요렇게 체크 박스가 있고요. 그죠? 체크 박스에 어 이 체인지는 요거를 리스트로 만드는 거 그죠? 거기에 포커스 위젯 해 가지고 체크 안 돼 있는 거 그죠? 다를 때 체크돼 있으면 바뀌는 거 요런 형태예요. 그죠? 많이 봐 와서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주문 유형 선택. 그리고 분할 매수는 그냥 라벨이고 그다음 분할 매수 방법은 복수가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복수 선택 가능한데 왜 버튼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봅시다.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요것도 체크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대신 이제 OBD 리스트 2 OBD 체크박스 리스트 2는 요거 복수 선택 불가능이가 되어 있죠. 맞네요. 요거는 다른 거 요거 3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으면 해제하는 거. 분할 매수 방법은 균등 비율 감소 비율 증가 요렇게 있어요. 그죠? 추가 매수 방법은 이제 복수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방 고정, 상방 고정, 단계별 수익률로 하면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UI 위주이기 때문에 UI를 만드는 것만 대부분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거 빼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사용법 스톰 사용 설명서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룰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UI 작성 위주로 설명한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되고 지금도 보면 전부 다 위젯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모든 걸 대부분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가 주문 가격은 음 지정가 유형 주문 가격 기준가 설정하는 거예요. 현재가가 될 수도 있고 매도 이력과 매수 이력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은 호가 범위 선택. 주문 시장가 주문 유형 시 호가 범위. 그다음에 매도 호가 그리고 취소 주문 시 관심 이탈 매도 시그널 주문 후 매초 경과 시 뭐 요런 것들 쭉쭉쭉 있어요. 그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쭉쭉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뭐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시 이제 매도 쪽도 똑같고 중복 체크 안 되는 걸 거고요. 그죠?
그래서 묶어 주는 거고 매도 방법도 그것도 중복 체크 안 되게 돼 있고 추가 매도 방법은 중복 체크되면서 시그널 혹은 상방 하방 우리가 이제 전략 연산에서 했던 것처럼 요게 다 나오죠. 그죠? 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략 연산에서 설명했던 거랑 다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문가 기준도 요것도 다 전략 연산에서 전략 연산과 트레이드 할 때 다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그 부분. 그리고 쭉쭉쭉 시그널 매도 주문 취소용 그죠? 진입했을 때도 되고 매도 시그널 그리고 주문 후 매수 경과 손절 천상률, 손절 전량 천상 수익금, 수익금 기준, 수익률 기준 그렇게 되고 매도 금지도 같아요. 그죠? 분할 매수 횟수 이내, 라운드 피겨 매도가 이내, 매도 금지 시간, 이전 거래 시간 매출 이내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 정정도 정정 가능 횟수 이렇게 0을 하면 매도 정정 안 한다는 거고 그죠?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주문 유형 있어요. 그죠? 의외로 오더는 간단하네요. 그 클릭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인도 이제 3 개, 4개 있어요. 그 중복 안 되게 하는 거 클릭 펑션 하나 클릭 함수 하나 있고요. 그죠? 뭐 다 똑같고, 똑같고, 똑같고. 그죠? 모두 다 똑같아요. 다 똑같네요. 이제 매수 금지에는 이제 코인 200원 이하 요거 하나 있어요. 그죠? 요게 추가되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VI 기준이 없죠. 그거 VI란다. 라운드 피겨 기준이 없어요. 코인 쪽에는. 그리고 이제 코인 여기는 매도 쪽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똑같네요. 그죠? 똑같아요. 유형만 달라요. 유형만 몇 개가 있는 건지. 매도 주문 취소도 같고 라운드 피겨 기준만 없을 뿐이고 그죠? 그다음에 불러오기, 저장하기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하면 되겠네. 요것도 뭐 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라 비중 조절만 설명을 한번 하면 되겠네요. 불러오기, 저장하기는 같은 형태예요. 그죠? 앞에 일반 설정에서 있던 이 블로그 저장 형태랑 같아요. 테이블만 다르겠죠. 봅시다. 요렇게 스톡 바이 오더에서 불러와 가지고 체크박스는 요런 형태, 라인은 set 텍스트, 그리고 컴보박스는 커런트 텍스트 요렇게 쭉 다르고 같은 형태예요. 고렇게. 그다음에 저장하기도 보면 똑같겠죠. 본 것처럼 이렇게 쭉쭉 만들어서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이제 TV에 넣을 그 변수들을 이렇게 임의대로 만들어서 정하는 거예요. 많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백이 아닌 거, 공백일 수도 있으니까 공백이 아닌 거 확인하고 일부 이제 형 변환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힌트면 힌트, 플로트면 플로트. 그렇게 해서 이제 0 값이 0값 모든 값은 양수여야 합니다. 작을 경우 그죠? 0보다 작을 경우 음수일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에서는 오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찍어 주고 업데이트 콜이 만들어 가지고 콜리큐로 보내면 돼요. 보내고 나서 저장 완료, 인포메이션, 큐 메시지 박스 띄워 주고 딕셋 변경하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로 보내라고 업데이트 딕셋 명령 호출하면 돼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비중 조절은 이제 두 개인데 하나만 하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비중 조절 박스 이렇게 안 보이면 열고 보이면 닫고 비중 조절 박스 설명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요거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그죠? 요까지만 하면 끝나요. UI는 지금 이제 오더 탭 하고 있고 다음부터 이제 디알로그 창이에요.
그래서 방금 디알로그 열리고 나서부터는 설명을 안 했는데 디알로그 설명하면서 디알로그에 설정된 뭐 클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고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끝났네요. 이러면 지난 시간에 붙일 걸. 너무 작은데. 그러면 연결해서 디알로그 차트로 가 봅시다. 디알로그 차트. 자, 차트도 복잡하네요. 자, 차트도 똑같이 UI 가져오고 위젯 크리에이터 가져오고 차트. 여기는 이제 디알로그는 이렇게 이제 셋 디알로그로 해서 이름 넣어 가지고 디알로그 창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위치 선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작성할 거 그룹 박스 2개 만들고. 자, 차트의 그룹 박스가 왜 2개냐면 요 맨 위에 요거 한 줄, 그리고 요거 차트가 들어가는 거, 차트 8개짜리 요게 그룹 박스가 하나 더 있고 위에 그룹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예요. 요렇게. 그래서 원에 넣는 것들은 요거 지금 원에 지금 원을 클릭하니까 활성화되잖아요, 같은 것들이. 그럼 보면 요 시작 시간부터 해 갖고 쭉,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움말에 이렇게 마우스로 도움말을 클릭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도움말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차트 설명이 나옵니다. 요걸 띄우는 게 요거예요, 요거. 텍스트. 요 텍스트의 팁. 그죠? 여기부터 쭉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차트를 보면 차트랑 보면서 봅시다. 차트 메뉴의 거. 메뉴에 요 한 줄. 데이터 에디터, 그리고 시작 시간, 그리고 라인 에디터 종료 시간, 그리고 또 라인 에디터 평균 틱수, 라인 에디터 종목 코드, 라인 에디터,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라인 에디터, 그리고 푸시 버튼 검색하기, 십자선 체크박스, 정보창 체크박스, 요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턴 프레스가 처음 나와요. 요 엔터. 엔터를 이 라인 에디터에 엔터를 눌렀을 때 뭔가를 작동하게 하려면 엔터 이꼴 요렇게 합니다. 검색하기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검색하기랑 그 앞에 라인 에디터 입력할 거랑 같아요. 그죠? 여기서 바이오 치고 엔터를 누르거나 바이오 다 치고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도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도움말 찍어주고 도움말 팁이 요 텍스트인 거고, 그다음 팩트 설정, 차트 팔. 차트는 이제 누르면 계속 바뀌어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차트의 개수가 바뀝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걸 표현하는 게 요거. 여기에 연결되어 있겠죠. 차트 체인지 카운트 체인지에. 그다음에 확장 버튼. 확장 버튼도 요렇게 확장이 됩니다. 한 번 누르면 주식으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코인,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건 당일의 거래대금이라든지 이 날짜별로 거래대금 순위를 요렇게 목록을 보여줘요. 전체를. 그래서 그거를 눌러도 차트가 뜨기 때문에 그 형태가 요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차트에는 별도의 단축키가 하나 있어요. 어, 여기 차트 만들 때 단축키를 만들었는데 이전 다음 이렇게 자 봅시다. 제가 하나 띄워 볼게요. 그걸 우리가 어디 있었죠? 그게 최저가 상세기로 차트 뜨네요. 여기서 호가창을 켜 놓고, 호가창이 여기 있죠. 호가창을 켜두고 여기에 마우스를 좌클릭을 딱 하면 노란 선이 끄이면서 호가창이 바뀌죠. 방금 호가창이 바뀌었잖아요. 호가창이 바뀐 상태에서 보면 여기 이전 다음 매수 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게 단축키예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레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저 선이 하나씩 바뀌면서 이전 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이전 틱으로 바뀌고
우측을 클릭하면 또 라인이 오른쪽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업은 매수 쪽, 다운은 매도 요렇게 바뀝니다. 매수 매도로. 저기 맨 왼쪽 위에 여기 매수 매도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 창을 해도 되고 이 창에서도 작동하고 이 창에서도 작동하려면 요걸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 작동해요. 아무 창에나 대고 해도. 이 창에 대고 해도 작동합니다. 이 창은 작동 안 하죠. 그죠? 여기랑 차트 창이나 호가 창에 아무 창이나 대고 알트 화살표를 누르면 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요게 요 단축키입니다. 요렇게. 요 단 요 단축키가 숏컷으로 돼 있고 스크린샷은 이제 Shift 8, Shift S 그러면 차트를 스크린샷 찍어 가지고 텔레그램에 보내도록 하는 게 요거예요. Shift S. 여기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동작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다음은 똑같은 함수로 연결되어 있고 커맨드라고 해서 이전이라고 넣어주면 이전 티, 다음이라 넣어주면 다음 티. 요것도 이번에 매수라 넣어주면 매수 시점, 매도라 넣어주면 매도 시점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 쭉 설명하고 쭉 설명이 안 되네요. 차트만 일단 해야 되네요. 차트까지. 그리고 이제 데이트 에디터가 있죠. 데이트 에디터. 여기에 차트 창을 계속 닫을까요? 데이트 에디터 맨 처음 거. 맨 처음에 보면 데이트 에디터가 있고 여기에도 또 데이트가 있어요. 머니탑 리스트에. 자, 어디 있냐면 요거가 요거예요. 데이트 리스트. 요건 별도예요. 그래 데이트 리스트랑 테이블이 하나 있잖아요. 밑에 붙은. 그죠? 밑에 붙은 테이블이 요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의 종목명을 눌러도 차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 링크가 하나 붙은 거고. 그리고 이 데이트 리스트의 날짜를 변경을 하면 이 차트 머니탑 리스트라고 날짜에 맞는 거래대금 순위 목록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체인지 하나 붙어 있어요. 데이트 에디터에.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차트 창, 여기 이제 차트 피지라 해서 여기 파이큐티 그래프이기 때문에 차트 피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고 하고 차트마다 커스텀 뷰 박스를 넣을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저장해 둘 건데 그래서 요렇게 딕셔너리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피지 백그라운드 컬러 설정해 주고 다크로 어둡게 그리고 레이아웃도 여기서 하나 가져와서 이 레이아웃에 어 요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봉을 쓸 때도 있고 틱봉을 쓸 때도 있잖아요. 분봉 상태에서는 차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차트창 닫고 분봉으로 바꿔 볼게요. 이거를 여기 일반 설정 주식에 분봉 요걸 저장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차트를 이게 왜 아 이거 재시작해야 되네요. 분봉을 재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스톱. 자 재시작하고 차트를 열어보면 아니 이걸 안 했네요. 분봉, 블록이 분봉. 그래서 엥?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셋 디알로그 차트는 그 UI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불러오기 때문에 요거를
저장을 하고 재부팅을 해야지만 적용이 되네요. 이 부분도 수정을 해 놔야겠네요. 재부팅 안 하고 어 이거를 차트가 표시될 때 수정이 안 되나? 아무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다 설정 저장하고 요렇게 분봉으로 바꾼 상태에서 차트를 불러오면 요렇게 표시돼요. 요렇게 크게 표시됩니다. 여기 이제 캔들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크게 표시돼요. 이제 그 부분이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배율이 달라요. 요렇게 보시면 타임프레임이 아닐 때 여기 이제 분봉이에요. 분봉용. 요거는 틱봉용.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일 다른 건 이제 여기는 틱봉용은 8개 그대로 다 표시되고요. 그죠? 그리고 줄수마다 스크래처 팩터가 비율이 같아요. 1111로. 그런데 이제 분봉용은 차트가 6 개만 표시돼요. 6 개인데 맨 위에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거 하나, 그리고 4개 요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판이 2 개예요. 2 개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여기 스판이 2 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2 개에 걸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6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크래처 팩터도 3 칸을 차지하고 2칸 차지하고 2칸 차지하고 2칸 차지하고 요렇게 돼요. 요거는 1대1 이라 1111 이고 요거는 3대 2대 2대2라 요렇게 말 그대로 3 대 요거에 한 반배가 더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드 플러스를 할 때 보면 이렇게 2 개가 리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다 넣어 둬요. 요거 0에 넣어 두고 그래서 애드 플롯을 가 보면 그래서 커스텀 뷰 박스를 가지고 이 커스텀 뷰 박스에 만들고 나서 셋 UI를 세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걸 레이아웃 애드 플롯 할 때 뷰 박스를 지정을 해 줘요 요렇게. 그죠? 뷰 박스를 지정을 해 주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뷰 박스가 여기에서 설명을 해 드리면 원래 이제 피지의 뷰 박스인 건데 여기에서 이제 뷰 박스를 변경할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변경하는 건 뭐냐면 이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변경할 건데 기본적으로 마우스 모드를 렉 모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XY 버튼 모두 사용 못하게 한 다음 이 마우스 클릭 이벤트에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원래 이거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차트 그릴 때 차트 설명할 때 해 드릴 텐데 차트를 하나를 그리고 나면 set range라는 이 명령을 호출해서 그 해당 차트 영역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게 최소 X의 최소 좌표, 최대 좌표, Y의 최소 좌표, 최대 좌표를 요렇게 지정해 줄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 차트를 그릴 때 요게 호출됩니다, 뷰박스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스 이벤트를 원래는 이제 이 기본 뷰박스의 마우스 이벤트가 워낙 복잡하고 불필요한 기능들이 많아서 우리는 딱 2 개만 사용할 거예요. 라이트 버튼 하나, 레프트 버튼 하나. 그 라이트 버튼은 그 X가 0일 때 지정이 안 됐을 때 이 레인지가 범위가 그러면 오토 레인지로 해서 원래 이 뷰박스 자체에 있는 명령을 사용하고 그게 아닐 때는 뷰박스에 있는 set range이지만 set range 명령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맨 처음에 그릴 때 지정해 놓은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그런 범위를 설정하는 명령을 실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레프트 버튼은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차트에서 제가 레프트 버튼을 클릭하니까 선이 그어지면서 호카창이 떴잖아요. 그 호카창에 데이터가 떴잖아요.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차트이면서 그러니까 실시간 차트에는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 차트, DB에서 읽어온 차트 상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 창이
보일 때 그러면 호가 창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호가 창이 커졌잖아요. 커지도록 바꾼 다음 코드를 그 차트 창에 4번 코드 차트 창 맨 왼쪽 위에 요 이름이랑 요 다 있잖아요, 정보가. 차트를 불러온 상태라면. 그래서 종목 코드 이름, 연월일, 그리고 10분 초까지. 그리고 차트를 읽어 왔을 때 맨 처음에 그 별도의 창에 조그만 창에 정보가 떠요. 그죠? 이 병은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요런 정보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는 어떤 형태로 뜨냐면 그 정보를 만드는 함수에 가 보면 알 수 있어요. get label text 요거예요. 그래서 현재가에는 요 시간하고 이 평 분봉까지 현재는 분봉 상태니까 분봉으로 요렇게 떠요. 틱봉 상태도 요렇게 뜨고 그래서 시간 다음에 글자랑 이 평 직전의 글자를 추출할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스플릿 시간 해서 1번 그리고 스플릿 2 평에서 0번 그런 다음에 빈 공간 없애고 그다음에 세미콜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콜론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10분 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분 초를 가지고 호가 큐에 차트용 정보 요청을 보내면 이 호가 큐가 정보를 읽어 가지고 아까 차트 호가창에 보이던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표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스텀 뷰 박스예요. 그래서 세트 플롯 하면 얘가 이렇게 커스텀 뷰 박스로 만들어서 플롯과 커스텀 뷰 박스를 이렇게 리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레이아웃 만들어서 팩터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차트 만들고 박스 만들고 하면 이 차트는 그렇게 해서 차트 이렇게 넣으면 돼요,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에 다 집어져 있는 거라. 박스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이제 V박스 세로로 된 버티컬 박스라는 거죠. 거기에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음 고렇게 하면 이제 차트고 차트 이제 클릭을 설명해 봅시다. 클릭까지 하면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저장돼 있는 게 27 분이네요.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도 거의 1 시간 가까이는 채우고, 채우고 그만합시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차트에 클릭이 보면 리턴, 종목 코드나 종목명 넣었을 때 리턴하는 거 요 3 개가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차트 창에 종목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종목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그렇죠? 여기 원래 이게 지금 요 돼 있나 로딩 됐을라나? 삼성 안 돼 되네요.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가 돼요, 가까운 거. 삼성 누르면 삼성 표현되는 거 다 나오죠. 삼성전 누르면 전까지 다 나오게 나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저게 실행되는 거. 코드도 마찬가지. 코드는 그 자동 완성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 리턴 프레스 가 보면 차트의 포커스 위젯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3개 중 하나일 때 그리고 01일 때 이건 테이블이고 그죠? 테이블은 요거예요, 요거. 어차피 여기서 선택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동작은 같은 동작이에요. 그죠? 동작은 어차피 차트를 불러오는 동작이라. 그래서 요 3 개의 푸시 버튼까지 에디터 2 개, 푸시 버튼은 요런 형태 그리고 테이블은 테이블에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푸시 버튼일 때는 날짜랑 라인 텍스트 카운터 라인 텍스트랑 그리고 4 번일 때만 네임을 4 번에서
4 번일 때는 코드고 그죠? 5 번일 때 네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임이 이 코드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 없이 디코드에 네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네임인 거예요. 그래서 코드로 바꿔 주고, 그게 아니고 아닐 때는 네임 자체가 코드니까 그래서 코드는 코드. 그래서 네임을 다시 또 닉네임 코드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런 다음 코드랑 네임을 텍스트 4번 5 번을 바꿔 줘요, 요런 형태로. 그다음에 show 디알로그 하면 요거 보내면 차트 불러오는 거고요. 어 테이블 위주에서 클릭할 때도 current text row 하면 그 해당 줄이고, 아이템의 row에 0번 하면 이게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인지 아닌지 구분해 가지고 네임 가져오고, 그 날짜 가져오고, 티 카운터 가져오고, 스타트 시간, 엔드 시간 가져와서 이게 분봉이 아닐 경우 이렇게 시간 수정해라고. 분봉인데, 그러니까 큰데 분봉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죠? 분봉은 요렇게 3 자리 또는 4 자리여야 돼요. 그렇게 확인해 주고, 코드 네임 다시 지정해 주고, 날짜 변경하고, 데이터 모아 가지고 혹시나 분봉이면 세부 설정, 보조지표 세부 설정 가져와서, 가져올 때 이제 체크돼 있으면 가져오고, 아니면 나는 이거 아니면 그 기본 보조 설정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저만 쓰는 2개 가져와서 요렇게 넣으면 돼요. 요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그거예요. 디그리, 등락률 각도, 그리고 거래대금 각도, 고거 기준 값을 여기 넣어 가지고 호출하면서 맞췄어요. 고거 2 개예요. 여기서 호출해서 맞추면 돼요. 첫 번째 등락률 각도용 CF 개수, 두 번째 거래대금 각도용 개수, 그겁니다. 별 다른 게 아니고. 또 설명 안 해 주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죠? 고렇게 됩니다. 자, 리턴 투 프레스는. 그리고 넘어가서 그다음에 팩터 설정은 이제 팩터 창 요거, 요거 열리고 닫히는 거겠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팩터 창. 그리고 차트 체인지 요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많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차트가 이제 변경될 때마다 보시면 이 글자가 바뀌어요. 요렇게 12. 12일 때 16으로 바꾸면 되고, 16일 때 다시 8로. 그죠? 그러면서 밑에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분봉 상태는 위에 2 개는 계속 같아요. 밑에 개수만 늘어나고, 늘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개수를 2 개씩 늘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다시 또 복구하고. 어 주식 같은 경우는 위에도 밑에랑 같겠죠. 고런 형태로 바꾼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복잡한데 굳이 이 부분을 하나씩 다 뜯어 보시면 되긴 해요. 크기 바꾸고, 텍스트 바꾸고, 그죠? 어 분봉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2 가지 형태로 바꾸고, 12일 때도 또 위치 크기 바꾸고, 그리고 요거 바꾸고, 16일 때는 8로 다시 원상 복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까지만 설명합시다. 복잡한 거니까. 확장 버튼은, 확장 버튼도 이제 확장 글자를 읽어 가지고, 확장일 때 주식으로 바꾸고, 그죠? 주식일 때 코인으로 바꾸고, 코인일 때는 다시 확장 버튼으로 바꾸면서 이제 이 차트팔 텍스트를 기억해 놨다가 거기에 맞는 와이드로 바꿔 줘야 돼요, 요거를 차트를. 그죠? 요걸 주식으로 바꿀 때. 그전에는 이제 그게 필요 없이 확장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주식에서 코인을 바꿀 때는 그대로 원래 확장해서 주식을 바꿀 때 확장됐으니까, 그죠? 수정했으니까 맞게끔.
주식에서 코인을 바꿀 때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 다시 코인에서 확정으로 바뀔 때는 또다시 수정해야 돼요, 와이드를. 그죠? 텍스트만 바꾸고 모니탑 리스트 다시 읽어 오는 거 밖에 없어요. 모니탑 리스트를 보면 그냥 DB에서 차트에 표시된 날짜 추출하고 서치 당일 날짜 추출하고 시작 시간, 엔드 시간 추출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그냥 넣는 거 밖에 없어요, 복잡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 거래대금 순위를 리스 리스트로 만들어 갖고 요렇게 조인하고 그다음에 셋으로 묶으면 중복이 제거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리스트하면 딱 그 당일 거래대금 순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닉네임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닉네임 코드를 넣어 가지고 DB에는 코드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추출한 다음에 이름을 정렬하고 요 테이블에 잡아 넣는 거예요. 요렇게. 말로만 설명할게요, 복잡한 건.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호가창에서 쭉쭉쭉 보여 드렸던 거 움직이는 거 그것도 보면 1 번, 2 번이 전부죠. 그죠? 1 번은 이제 보일 때만 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호가창이. 호가창이 안 보이면 작동 안 해요. 2 번도 마찬가지고. 좌우로 움직이고 불러오는 것들. 그래서 이제 호가 라벨에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덱스예요. 인덱스고 코드고 네임이고 요게 다 있어요, 호가창에.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는 보시면 다시 이걸 다시 아무튼 인덱스에 이 그 다시 잠깐만요. 다시 이제 인덱스 호출하고 올게요. 자 인덱스 호출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차트 창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2000 이렇게 딱 끄면 바뀌어요, 그 날짜랑 시간이.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창에 바뀌게 되죠. 2025년 9월 16일 09시 15분 09초라고. 요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 시간이 나오겠죠. 11시 9시 11분 10초. 매도를 누르면 요렇게 바뀌고 이게 바뀌어요. 요 기준 시간을 가져가 가지고 앞뒤의 날짜를 추출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코드를 보면 요거 인덱스 고게 방금 라벨이 요 인덱스예요. 방금 본 게 요거 호가 라벨 01 번이에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연월일 연월 대시 이게 하이픈입니까 대시입니까? 아무튼 연월일에서 요거 지우고 공백 지우고 그리고 콜론 지우고 하면 순수 숫자만 남았겠죠. 순수 숫자인 텍스트. 그거 가지고 호가에 넣어 줘요. 그래서 이전이면 이전 호가 정보 요청이라고 넣어 주고 아니면 다음 정보 호가 요청이라고 넣어 주고 밑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건 이제 매수 매도 시점 그것도 이제 C 인덱스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없으면 리턴 요것도 인덱스 가져와서 이름이랑 콩 코드 이름 가져와 갖고 인덱스 리스트에 매수면 바이 인덱스 그 UI에 보면 바이 인덱스랑 셀 인덱스가 저장되어 있어요. 요거 호출할 때마다. 요거를 호출할 때마다 보면 그러니까 이 매수 매도 시점이 있는 음 정보를 호출할 때마다 UI에 매수 인덱스랑 매도 인덱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리스트는 여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이게 리스트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아닐 때는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개보다 클 때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어야 돼요.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거는 이제 그 일반 차트 불러온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요게 진행이 안 되겠죠. 어차피 매수 매도 시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이상일 때
C인덱스가 이제 마지막 거보다 작을 때는 그게 이제 이게 여기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덱스에서 C인덱스가 X보다 작은 것만 모아 가지고 인덱스를 모으고 인덱스 0에 C인덱스 매도 수급과 정보 요청. 헷갈리네요. 요게. 2 번이 잠깐만요. 2 번이 같은 건데 매수 매도인데 화살표 구분은 구분이 날라오죠. 구분이 매수일 때는 B인덱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알았어요.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일 때는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작은 것만 모아요, 작은 것만. 그죠? 작은 것만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큰 것만 모으는 거죠. 현재 인덱스보다 큰 것만. 그러니까 다음 매수 그러니까 알트 매수 버튼 알트 사살표 위에를 누르면 맨 처음 매수된 게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인덱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큰 거 그다음 매수한 거 또 그다음 거 한 뭐 5번 분할 매수했다면 계속 그다음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C 인덱스보다 큰 X 인덱스 리스트에서 그죠? 그러니까 매수는 바이 인덱스 리스트에서 그 현재 C 인덱스보다 큰 것만 가져와서 그 0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C 인덱스는 같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거에서는 같 어 같겠죠. 그러니까 없어요, 값이. 어 그러면 다를 때만 요렇게 그죠? 넣는 거예요. 같을 때 다시 요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렇게 요렇게 넣는 겁니다. 그 매수 매도는 요 구분 인자로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렇게 매도까지 됐고 마지막에 스크린샷 차트 스크린샷. 차트 스크린샷은 간단해요. 차트가 보일 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름 정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리미어 스크린 해서 스크린에 갭 윈도우 차트 아이디 넣고 파일 이름 저장했다가 텔레그램 큐로 보내면 나옵니다. 텔레그램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트 모니터 리스트 그리고 셀클릭 모니터 리스트는 이거 뭐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다시 봅시다. 모니터 리스트도 요거 날짜 가져와서 요거 한번 했어요. 그죠? 방금 좀 전에 했어요. 그죠? 그 확장 버튼 클릭할 때 했었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 클릭도 똑같겠죠. 그죠? 요 테이블에서 이름 가져오고 코인이 아닌지 구분하고 종목 코드 빼오고 차트에 있는 날짜랑 평균값 틱수랑 그리고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가져와서 코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분봉인데 4 자리보다 크면 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정하라고 하고 그걸 통과하면 코드 네임 바꾸고 날짜 바꾸고 데이터 가져와서 요렇게 보내는 거 요것도 했었네요. 그죠? 이거 중복이네요, 여기가. 요렇게 됩니다. 그죠? 고렇게 하면 쭉 차트까지 됐고 차트까지 딱 됐네요. 그죠? 여기까지. 지수 차트까지 봅시다. 지수 차트는 디알로그 지수는 이제 호가 끝났고 차트도 끝났고요. 지수는 여기서 어 기업 중 지수가 핍 뭡니까? 지수 단축키가 뭐예요? 지수창이 K입니까? K죠, K. 요거예요, 요 창. 요 창. 요 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봅시다. 파일 창 클릭하고 요 창 클릭하면 되겠죠. 요 창. 요 창이에요, 요 창. 간단해요. 그냥 얘는 디알로그 하나 만들고 센터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룹 박스 하나 만들어서 차트 넣을 건데 그죠? 어 요거는 지수 피지, 차트 피지가 아니고 지수 피지. 백그라운드도 여전히 어둡게 그래픽 위젯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셋 플로트 하면 이렇게 플로터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올 때 이제 타이틀을 나눔 코딩으로 해 갖고 코스피 한 개, 코스닥 한 개 요렇게 넣어 주는 거고요, 타이틀을. 타이틀을 이제 파이큐티에서 대부분의 글자들은 요렇게 어 폰트랑 요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차트에서는 별도의 그 명령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HTML 명령으로 입력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눔 코딩으로 서체로 13 포인트 스타일 그리고 요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 큐 뷰박스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백은 3633, 3633, 3633 고렇게 해서 넣어 주고 요 JSPG를 위젯을 여기에 넣어 줘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거고 그다음 팩터 요거까지 하고 어 요거까지가 많이 했네요. 요거까지 하면 되겠네요. 팩터도 복잡하니까 팩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고 팩터 창까지. 팩터 창은 차트 창에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팩터 창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차트랑 팩터 창은 묶여 있기 때문에 닫으면 없어지는군요. 묶여 있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잠깐만요. 얘 클릭하면 안 보일 텐데. 아니지. 얘 클릭하면 다 안 보일 텐데. 얘를 클릭해야 보이고. 요거는 요렇게 넣읍시다 일단. 요렇게 하면 되겠죠. 복잡하네요. 자 요게 팩터 창이에요. 팩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원래 사용하던 주식에서 사용하던 게 있고 그다음에 분봉 형성에 사용하던 보조 지표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그 디그리 각도랑 등락용 각도랑 거래되는 각도 맞추는 개수 입력하는 창 그리고 매수 전용 보조 지표로 바꾸는 창 그 보조 지표도 이제 기본 값도 불러오 있고 설정 불러올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 보조 지표 값을. 이거는 분명히 차트용이에요. 전량 연산하고 아무런 1도 관계없는 무관합니다, 전혀. 여기에 어떻게 설정에 따라서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는 건 무관해요. 무조건 전략은 매수 전략 상단에 그러니까 APO를 사용하려면 요거 3 개를 다 적어 넣어야 돼요. 말씀드렸었죠. 볼린저 밴드도 요거 4 개를 다 적어 넣어야 돼요. 매수 전략 상단에. 그게 일반 전략일 경우는 숫자고 최저가 전략일 때는 그 숫자는 셀프 바스 형태겠죠. 그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H 슬로우 사용하려면 요거 5개 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사용하려면 많이 넣어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요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팩터는 팩터 디알로그 차트 위에 생성된다는 거. 그래서 셋 디알로그 스톤 팩터 탭이 디알로그 차트예요. 요렇게 센터에 만들 거고 그룹 박스 하나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 넣을 거예요. 그 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실행되어 있고 타임 프레임이 아닐 때 그게 분봉 상태고 리시버이고 코인 타임 프레임이 아닐 때 그게 분봉 상태인 거예요, 두 개. 두 개 다 아니면 그냥 기본 바로 이즈민이 아니게 되겠죠. 그죠?
타임 프레임이고 에이전트나 리시버는 아무거나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진민이 아니고 그냥 티봉 상태예요. 그죠? 고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박스들 쭉 있고 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진민일 때 요게 변해요. 지금은 다시 제가 틱으로 바꿔서 팩터 이름이 민일 때는 분당 거래대금, 아닐 땐 초당 거래대금. 그죠? 체계 수량도 그렇고 누적 분당 매도 누적 매도 수량도 분당이 있고 초당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재민. 그죠? 그런 다음에 어 체크박스 초이스 여기 이제 팩터 스틱스 설정해 보면 이 팩터 선택도 저장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그래서 그걸 리스트화해서 인트로 바꾸면 이 팩터 초이스 자체로 어 이게 인지 아닌지 이게 true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선택하면 1 아니면 0 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if choice 0 하면 체크하면 되고 요렇게 맨 처음에 만들 때 그죠? 1 번이 또 요렇게 체크가 요렇게 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적으면 돼요. 37 번까지. 그런 형태로. 총 38개 있겠네요. 그죠? 어 팩터 선택하는 게 보조 지표까지 그렇게 돼 있고 각각 이제 필요한 것들 체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하나만 10 번이고 이게 하나만 10 번이고 전부 18 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18 번은 간단한데 18 번을 가서 보면 체크박스 18 번은 그냥 CTPG 네임을 란으로 바꿔 버려요. 요런 형태로.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실시간 차트일 경우 어 저걸 바꾸면 이름이 초기화돼서 없어져요. 어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걸 란으로 안 바꾸면 이게 바꾼 게 반영이 안 돼요. 바꾼 걸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걸 란으로 바꾸면 바꾼 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드로우 차트 설명할 때 요거 드로우 별도로 지금 해야 되는 게 업데이트 드로우 차트 요거 리얼 차트나 차트 할 때 리얼 차트에 보면 저걸 저장을 해요. 차트 네임을 보시면 차트 네임 여기 있죠. 차트 네임을 마지막에 요렇게 바꿔요. 네임으로. 그러면 이제 낭으로 잡으면 이렇게 차트 네임이 바뀔 때는 새로 쓰지만 안 바뀔 때는 마지막 것만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트가. 그죠? 실시간 차트가. 그래서 낭으로 바꿔 버리면 바로 새로 쓰기 때문에 이 팩터들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없애버리면 없어지고 저장하면 바로 저장돼요. 그러니까 실시간 차트를 보는 중에 그죠? 실시간 차트를 보는 중에 뭐 팩트를 요렇게 해제한다든지 선택하든지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10 번은 그냥 요거는 현재가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고 요거는 해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10 번은 해제를 못 해요, 현재가는. 고게 부분이에요, 10 번. 다시 보시면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체인지는 같은 18번 아니면 10 번이니까. 그 외에 뭐 체크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에서 불러와서 저장된 설정에서 하는 거고 체인지 넣고 스타일은 전부 BX로 어두운 걸로 다 되어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라벨이 이제 보조지표 설정 라벨들이 쭉쭉 있고요. 쭉쭉 있어요. 쭉쭉. 쭉쭉 이렇게 순서대로 네 만들어 줬고 번호를 이렇게 매긴 거는 이제 한 줄이 이제 같은 번호열이에요. 한 줄이 여기 보면 1 번부터 여기 18 번까지 되어 있는 건 요 앞줄이에요. 18 번까지 썼기 때문에 21 번부터
요렇게 돼 있는 거 이 줄이고 20일 왜 이게 요 20일, 23 일이 돼 있을까요? 아 맞네, 맞네요. 그거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가 1 번, 1 번부터 18 번이잖아요. 이게 18 개예요. 그죠? AD 빼고 18 개. 그 이게 20 일이면 0 1 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23 이면 2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3 하고 연결돼 있는 거. 그러면 M 타입은 또 3 이겠죠. 요 M 타입 43. 그 끝자리끼리 하나의 보조 지표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 놨어요, 이 부분이. 그죠?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 1, 2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도 이제 첫 번째가 두 자리 그러니까 0 일 수도 있고 1 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줄도 2 아니면 3 이에요. 그럼 세 번째 줄은 4 아니면 5 겠죠. 3은 요 세 번째 거고 6은 또 여기서 여기 거겠죠. 그죠? 6 이. 6 이면 여기 거예요. 여기서 여섯 번째 거. 그죠? 9는 이제 아홉 번째 거고 요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 놓은 거예요. 76은 여섯 번째 세 번 66은 네 번째 여섯 번째 거고 76은 요거 네 번째 저 밑에 있는 거고 그죠? 96은 마지막 거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해요 이것도. 그래서 맞추려고 이거 맞추고 이걸 이렇게 그리는 맞추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거 딱딱 맞게끔 라벨이 다 틀리잖아요. 그 줄을 맞춰야 돼요, 줄을. 그래서 이거 나중에 숫자 설정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이 부분 위치별로. 그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한번 저렇게 하니까 이제 저게 익숙해 가지고 다른 방법은 오히려 UI 편집기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UI 편집기로는 이렇게 딱딱 맞게끔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제가 몇 번을 해 봐도 줄이 딱딱 맞게끔. 그래서 넘어가면 그 라인 에디터도 이제 맞게끔 쭉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K 값 만들어 와 가지고 그죠. 기본은 이제 기본값 인디 베이스가 이제 기본값이에요. 인디 베이스 가 보면 이렇게 기본값 세팅이 써 있죠. 기본값. 기본값. 차트는 기본값으로 표시되고 이제 전략 연산에서는 이걸 불러가 가지고 설정돼 있는 값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0 상태예요, 전략 연산은. 전략 연산은 기본값 같은 거 없습니다. 몇 번 설명하는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 라인 에디터들 쭉이서 그 K에서 순서대로 쭉 넣어 주면 되고요, 요거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조지표 사용하기 오늘 체크하는 값 그죠? 요거 있죠. 그리고 기본값하고 블로그 저장하기는 요거 뭐 기본값은 그대로 아까 인디케이터 좀 전에 보여준 거 그거 불러올 거고 지표 설정 불러오기는 설정해서 그거 불러올 거고 저장하는 건 또 저장할 거고 그죠? 요거는 별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리고 체크리스트랑 라인 리스트 별도로 또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저장해 놔야 개별적으로 소환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되는 거 보면 요렇게 여기서 그냥 쭉 불러와요. 개별 이름을 몰라도 돼요. 그죠? 이렇게 몰라도 되기 때문에 요렇게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라인도 라인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 가져와서 요렇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개별 이름을 아무것도 몰라도 되잖아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고렇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창 위치 저장되어 있으면 고거대로 이동시켜 주고 그죠? 그다음은 전부 다 이제 설 위치 설정들이에요. 요렇게 하면. 그러면 디알로그가 끝이 났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디알로그 차트 마감하면 되겠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